지역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진단이 함께하겠습니다. 몇 년간의 가파른 급등장을 거쳤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탓에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거래 절벽은 전국적인 상황인데요. 울산의 경우에도 연속적인 집값 하락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사 진단에서는 강정규 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원장 그리고 원충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 지부장 두 분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강 원장님께서는 올해 2월 이 자리에 또 나와서 네. 여러 가지 전망들 해주고 가셨는데 그때도 사실은 뭐 하향 국면이긴 했습니다만 이 반년이 조금 넘은 이 시점 그 사이에도 참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됐는데 예. 좀 어떤 변화가 있었죠? 뭐 지금 상반기와 비교해가지고 금리 인상이 너무 가파르고 그다음에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좀 가속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주택 가격 하락률이 매우 컸고 그리고 특히 그 주택 거래량이 매우 급감하는 이러한 그 전형적인 침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또 그동안에 가격 상승이 폭이 컸던 서울 수도권, 인천, 경기 그리고 우리 울산 지역도 예외가 아닌 것처럼 가격 하락폭도 크고 거래량도 급감하는 전형적인 침체기 시장으로 변해져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침체 가속화. 자, 원충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 지부장 또 나와 계신데 어떠세요? 좀 보시기에 최근의 상황, 울산의 현장 상황은 좀 어떤지. 저도 뭐 예. 한 11년 정도 영업을 했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처음 경험한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예. 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따뜻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다시 식고 네.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뒤에 가서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자,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거래 절벽 속에 울산 아파트 값의 하락세 이게 심상치가 않은데 요즘 울산 지역 부동산 매매량 현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준금리 3%대의 뭐 경기 침체 그리고 주택 가격이 당분간 하락할 거라는 어떤 그 심리가 팽배하면서 그 매수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울산에서도 뭐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 한국부동산원이 최근에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 9월 달에 울산에서 총 거래된 주택 거래량이 1,828건이었고요. 예. 금년도 9월 달에 거래된 건이 711건입니다. 딱 1년 됐는데 3분의 1로 예, 작년 줄었어요. 동기 대비해서 거의 한 1,100건 정도 줄어들었고요. 예. 현재 울산의 개업공인중개사가 2,200여 명 된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금년도 9월 달에 3명 중 2명은 매매 거래를 한 건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원장님 좀 전망 좀 듣기 전에 분석 듣기 전에 전월세 현황도 한번 더 들어보고 싶은데 15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10월 울산의 주택 종합 월세 가격은 0.18% 상승하며 17개 시도 중에 가장 또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주택 월세 가격 상승률도 지난해 8월 이후 15개월 연속 울산이 전국 1위라고 하는데, 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일단 뭐 전월세 거래량은 작년 9월 동기 대비해서 한 400건 정도 늘었는데요. 예. 금년도 입주를 시작한 뭐 공호탑이나 뭐 봉월로, 야운동 이런데 그 신축 아파트들이 속속 입주를 시작하면서 물량은 상당히 많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도 뭐 주택 가격 하락과 동반해서 뭐 전세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물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더라고요. 네, 월세. 두 가지 측면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째는
기존의 그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 그 세입자들이 월세로 빠르게 좀 전환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부동산 투자 매물 하신 분들이나 또 새롭게 입주하는 단지에서 본인들이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임대를 놓는데 이분들이 본인 자금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만한 그 능력이 안 되십니다. 그렇다 예. 보니까 전세 자금을 받아서 등기를 하기 때문에 월세로 나올 만한 여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월세 뭐 수요는 있는데 매물 자체도 사실 적기도 하고 예,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월세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교수님, 최근 몇 년간 이 울산의 부동산 추이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진 이유는 뭐라고 좀 보십니까? 예, 일단 뭐 우리 울산 지역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가구당 소득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예, 그리고 아직까지 그 생산 가능 인구를 비롯해서 인구 구조도 다른 지방 지역보다 울산 지역이 상당히 좀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그 주택 가격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이 다른 지방 지역보다는 상당히 강세를 떴던 것들이 그동안에 추세였는데 예. 최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락폭이 두드러진 이런 현상들은 울산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세를 띄었던 주택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저금리였을 때 뭐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던 것과 예. 반대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예.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한 그 지역 경제 침체가 상당히 장기간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서 주택 시장을 비롯한 우리 울산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과거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많이 올라갔을 때 떨어뜨리기 위한 세금 위주의 강한 부동산 정책을 펼쳤는데 그 정책을 펼쳤던 효과가 그때 안 나타나고 지금 서서히 나타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데다가 세금은 더 많이 부과시키면서 하락폭을 더 크게 만드는 이러한 역할을 한 것이 우리 예. 울산 지역이 또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좀 하락폭이 좀 크고 또 지방 지역 중에서는 부산 그리고 경남, 울산 이렇게 흔히 말하는 부울경 지역의 하락폭이 좀 크게 최근 들어서 두드러지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 시장 이야기할 때 뭐 10년 주기설 이거를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뭐 우리 방금 교수님께서도 아주 특수한 경우 코로나19를 겪었고 그때 기준금리가 0%대였는데 지금은 뭐 아주 많이 올랐죠. 계속 오를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현장에 좀 계셨다고 하니까요. 10년 주기설이 과연 맞는가? 뭐 부동산 예. 경기가 상승과 하락 주기를 갖는 건 맞는데요. 그게 어떤 특정 기간대를 정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그 2012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와 지금 상황은 다소 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는 주택 가격이 상당히 완만하게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하면 지금 상황은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현재 그 업계에서 체감하는 상황은 부동산 거래 절벽을 넘어서 거래 빙하기에 접어든 거 아닌가 이런 느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을 넘어서 거래 빙하기다. 예. 아까 교수님께서 뭐 울산만의 어떤 뭐 특수한 경우라기보다 지금 뭐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질문을 좀 이렇게 드려볼게요. 지금 이 거래 절벽에 있어서 또 가장 큰 핵심 원인은 뭐 어디에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 예. 그로 인해서 가계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아이들 학원 보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그 또 생활비를 쓰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아서 주택을 사는 것이 좀 과소비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주택 시장을 좀 외면하는 것. 그다음에 예. 세금 강화 정책 위주의 과거의 정책에 대한 효과가 지금 나타났다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울산 지역에도 하락폭을 좀 키웠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지금 울산 지역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제가 울산에서 올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우리 울산은 경제 체력이 그래도 상당히 좋다. 아하. 그 경제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울산 지역의 지역 경제가 뭐 지금보다는 뭐 과거는 더 좋았지만 지금도 워낙 가구당 소득이 높은 시도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또 아직까지 젊은이들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 15세서부터 64세까지의
생산 활동이 가능한 그러한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예. 또한 무주택자 비율도 다른 지역보다 울산 지역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력이 상당히 좋은데 이 체력이 최근 들어서는 크게 주택시장에 반영이 좀 덜 되고 있다라는 좀 느낌이 들고 있는데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울산의 이 좋았던 체력이 서서히 약해지는 모습이 통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구가 좀 줄고 있고 또 그 청년층이 좀 이탈하는 이러한 예. 문제가 나타나면서 경제 체력이 안 좋아지는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서 과거에 강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됐던 울산 지역이 좀 다소 체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울산 지역의 좀 특이점이 바로 이런 데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울산의 특이점까지 분석을 좀 들어봤습니다. 부동산 현황 좀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부동산에는 또 정부 정책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부동산 정책과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 내용이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이라든지 이걸 시장에서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분위기가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지부장님? 윤석열 정부의 핵심 부동산 공약은 주택 공급을 좀 대폭 늘리고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주요 공약이라고 보는데요. 예. 이를 위해서 금융과 세제 부분들을 여러 가지 규제들을 다소 완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 같은데 최근에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런 어떤 중요한 변수들이 완전히 압도당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처방은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것 같고요. 뭐 거래 절벽이나 가격이나 그 원인은 알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현재로서는 마땅한 처방이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교수님 좀 유연해야 됩니까? 아니면 왜냐하면 2020년, 2021년 그 부동산 폭등할 때 어쨌든 나왔던 어떤 정책들 공급을 좀 늘리겠다. 근데 지금 상황에는 오히려 이런 상황을 좀 가속화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 일단은 지금 뭐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양하게 많은데 예. 정부 정책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 것은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정부와 지금 정부를 계속해서 봤을 때 이 정책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경기가 가격이 좀 떨어지면은 풀어주고 또 올라가면은 규제를 하는 이런 흔히 말하는 냉온탕식 정책이 그동안에 각 정부별로 지속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냉온탕식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조금 어느 정도 인지를 해서인지 예. 가격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약사항으로 내놓았던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정책까지도 상당한 속도를 조절한다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벌써 과거의 정부 같으면은 세금 깎아주고 대출 많이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해줬는데 이러한 것들을 현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실현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 완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까지도 좀 어려운 상황이다. 즉 규제 완화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다. 아하.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가서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 가격이 빠지는 것들을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것들을 좀 막으려 그러면 규제 완화책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들을 오히려 더 좀 원하고 있는 분위기 아니겠는가. 예. 그런 판단에서 지금 규제 완화책이 안 나왔고 그로 인해서 현 정부의 규제 완화책에 대한 효과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규제 완화책에 대한 것들이 뭐 여러 가지 그 뭐 논란이 있긴 하지만 또 여소야대 이 각종 부동산 정책을 펼치려면 법률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 법률 개정안이 또 여야 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또 때에 맞춰서 실시 못 되는 정치적으로도 뭐 나올 수 없는 상황. 예,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불안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효과가 좀 제대로 먹히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울산 입장에서는요. 지난 9월에 중구와 남구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잖아요. 네. 그 뒤에 어떤 좀 기대를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예, 뭐 우리 지금 지부장님도 뭐 업계에 계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우리 중구 남구 지역이 해제되고 나서도 크다란 변화는 없었다라고 좀 예. 보여집니다. 오히려 지금 뭐 이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보여주고 있고 또 정부는 이러한 규제 지역, 즉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이외에
다른 완화책을 좀 내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또 오히려 올라가는 것에 따른 부담감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책을 따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해제에 대한 효과는 오히려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뭐 수급 불균형이라기보다 두 분 이야기를 좀 초반에 정리해 보니까 어떤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어떤 영향들, 네. 국내가 갖고 있는 어떤 뭐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요. 정부 정책들보다는 이제 어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때문에 벌어진 일 같은데 그래도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울산 지역의 입주 물량 현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금년도에 주요 한 10개 단지에서 입주 물량이 한 4,200개 정도 되고요. 예. 내년에 주요 7개 단지에서 7,1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내년에. 예. 그러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에는 한 3,000세대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최근에 뭐 공호탑이나 봉월로, 덕신, 그다음에 뭐 KTX 울산역 이런 부분에서 이미 뭐 분양을 시작한 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추가로 분양을 준비하는 단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최근에 고금리 상황과 또 고분양가라는 그 이유 때문에 분양이 잘 될지는 저도 장담하기 어려운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당분간 울산도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자, 이게 지금 뭐 저희가 얘기한 것들이 분양 시장에도 영향을 분명 미치는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 한번 또 여쭤볼게요. 예, 뭐 분양시장 얘기하면 지금 울산이 상당히 지금 우리 지역 경제 입장에서도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동산 상품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 그 전체적으로 분양시장도 기존 주택시장의 분위기랑 같이 가는 그런 형상을 지금 띠고 있다. 그래서 집을 안 사는 분들이 아파트를 분양받겠느냐. 역시 집을 안 사면 아파트 분양도 받지 않는 이런 상황이 좀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우리 울산 지역의 분양은 계속 나오지만 분양률이 또 계약률이 낮아지면서 미분양률이 당분간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다만 지금 이렇게 분양 시장이 좋지는 않지만 부산 지역의 경우에도 최근에 400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이러한 분위기에서도 기록한 단지가 나왔다. 앞으로 여러 가지 뭐 지금 흔히 말하는 자재값, 노무비 인상 등으로 인해서 분양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그 가격 경쟁력이 좀 있고 울산 지역에서 주거 선호가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모든 아파트가 다 미분양으로 갈지는 않고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서 경쟁률이 비교적 높게 나온 단지도 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말씀드렸던 서울과 부산의 예를 보는 바와 같이 울산 지역에서도 청약시장, 분양시장에서 양극화 현상에 대한 것들이 일부 나타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정책하고 또 시장의 상황들, 분양시장의 상황들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오늘 시사진단은 강정규 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원장 그리고 원충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 지부장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전체적인 뭐 지금 당장의 흐름은 부동산 경기가 꾸준히 하락세인데 집값 반등은 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지 두 분의 전망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 뭐 현장에 10년간 계신 분이니까 좀 어떻게 울산의 상황 특히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일단 뭐 금리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뭐 주택 가격은 당연히 뭐 떨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올릴지 지금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그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뭐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이미 고금리 상태에서 기존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나 또 신규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금리가 좀 안정되고 향후 2, 3년 후가 돼야 좀 거래가 살아나지 않을까, 또 가격이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금리의 등락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교수님은요? 뭐 경기 예측하는 것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부동산 시장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 수백 가지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데요.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인구 구조에 대한 변화가 가격이 많이 높게 못 올라갈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즉 절대 인구가 줄어들고 또
또 세대 수도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해지게 되면은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인구 구조에 대한 변화가 좀 안 좋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가 세계 글로벌 시장, 우리나라 전체적인 저성장이 가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결국 집을 살 사람도 없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봤을 때는 하향 안정화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지만 단기적으로는 반등에 대한 여지도 남아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금리가 높게 올라가긴 하지만 어느 정도 더 이상 높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확신만 서게 되면은 높은 금리 속에서도 가격이 많이 떨어진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반등에 대한 여지로서는 첫 번째, 고금리이긴 하지만 금리가 멈추는 시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가 안 되는 시장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음 달에도 규제 완화책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책이 나오고 그 폭이 확대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반등의 여지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하향 안정세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금리와 그다음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일부 지역 내에서는 반등의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두 분 다 공동적으로 이제 금리 이야기를 사실 하셨는데 금리를 우리나라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미국의 기준금리를 우리가 네. 따라가고 있었고 현재까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이 참 어려운데 이 거래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것도 두 분께 다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일단은 가격이 매우 높게 올라가는 것들도 시장에서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지금처럼 가격이 매우 떨어지는 것들도 지역 경제, 국가 경제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도 올라가는 것도 그래서 좋지 않죠. 연착륙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바라는데 문제는 거래는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들은 분명히 그 정부나 그리고 그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고 싶을 때 팔고 이사 가고 싶을 때 이사 갈 수 있도록 거래량은 늘려줘야 한다. 그래서 거래량을 늘린다는 측면에서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끔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아니라 무주택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원천적인 정책이 좀 펼쳐져야 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은 정부, 지자체 모두 무주택자나 실수요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돈이 있는 여유 있는 투자자들이 집을 필요에 산채 더 사는 것을 너무 투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흔히 지금 다주택자라고 하면은 사회적 낙인이 찍힐 정도로 지금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본주의, 시장주의 차원에서 있는 돈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차원에서의 다주택자를 너무 우리가 경외시하면서 나쁜 쪽으로 보지 말고 건전한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시장에 어느 정도의 활력소로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래가 일단 활성화가 돼야 한다. 지부장님이 참 어렵네요. 이게 팔려는 사람은 재작년 그 비싼 가격에 팔고 싶으실 거고 사려는 분들은 또 그 이전에 코로나 이전의 가격으로 좀 사고 싶어 하실 테고 이 좀 뭐가 바뀌어야 변화가 있어야 좀 좋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현재 금리 인상은 피할 수 없는 변수가 되어 버린 만큼 정부에서 통제 가능한 부동산 대출 규제라든가 세금 규제를 정말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풀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어떤 규제가 더 과감하게?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일까요? 지금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거나 아니면 취득세 같은 경우 세 채 이상 사는 경우에는 8%, 네 채는 현재 울산에서는 12%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해 주면 시장의 온기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교수님께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하신 이야기가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울산의 미래 부동산 시장 한번 전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울산 지역은 다른 지방 지역에 비해서 경제 체력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아직까지 그 생산 가능 인구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고령화율도 다른 지역보다 매우 낮습니다. 거기다가 가구당 소득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 경제 체력이 지금처럼만 유지를 하고 또 약해지는 것들만 좀 방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울산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미래는 매우 밝다. 다만 이런 경제 체력이 좋아지는 과정 속에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대한 기회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지금처럼 가격이 좀 낮아지는 과정 속에서 무주택자 비율이 높은 울산 지역의 무주택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만 없다라고 하면은 내 집 마련에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할 필요도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시사진단 마무리하면서 추천곡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원충호 지부장님께 오늘 처음 또 나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예. 나에게 넌, 너에게 난 이 노래 자전거 탄 풍경이 부른 노래인데요. 예. 이 노래의 가사가 한편의 시처럼 서정적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그냥 네. 본인께서 좋아하시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강정규 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원장, 원충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 지부장 두 분과 울산의 부동산 상황 또 전망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자산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겠죠. 대한민국 전체 경제 차원에서는 급격하게 오르거나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은 좀 경계할 부분인 것 같고 이걸 연착륙하기 위한 어떤 정부의 정책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사진단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